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 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들립니다. 빈에서 님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 왜 사람들은 점수 발표보다 먼저 이수연 님이 떠난다를 확신해 버렸을까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소문이나 과열된 팬심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방송이 던진 신호를 시청자들이 너무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뜻이고, 그 신호가 사실보다 빠르게 감정의 결론을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를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이별의 문이 먼저 닫혀버린 것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승패는 점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체감 승패는 점수가 아니라 카메라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어떤 표정이 오래 잡혔는지, 어떤 침묵이 길게 이어졌는지, 어떤 음악이 깔렸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날 방송에서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나였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집을 단순한 정리 작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편집은 감정의 설계도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위태로운지, 누가 보호받는지, 누가 소모되는지, 그 신호는 대사보다 화면의 호흡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 호흡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더 빠릅니다. 말보다 태도를 먼저 보시고 음악보다 사람의 결을 먼저 읽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왜 빈에서 님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도 이수연 님이 떠난다가 먼저 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승패의 순간보다 떠나는 듯한 장면이 더 오래 남았다는 점입니다. 방송은 승패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별은 더 강한 감정 자원을 씁니다. 승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잘했고, 아쉬웠고, 점수가 나왔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고개 숙이는 자세,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숨을 삼키는 목, 누군가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한 문장 없이도 끝을 말해버립니다. 시청자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점수 발표가 오기도 전에 이미 감정이 먼저 퇴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둘째, 예고편과 본편 사이의 긴장 장치가 너무 강했습니다. 예고편은 원래 다음 회차를 궁금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고편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판결문 예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표정과 눈물, 멈춘 무대, 굳어버린 공기, 그리고 마스터석의 당황한 표정이 이어지면 시청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그냥 다음 회차 예고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흔들어 놓고 끝내려는 흐름이구나. 이때부터 누가 졌다가 아니라 누가 희생양이 될 것 같다가 먼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수연 님에게 떠나는 서사가 씌워졌고 그것이 확정도 아닌데 사실처럼 번졌던 것입니다. 셋째, 강제 결승처럼 느껴지는 구도가 시청자의 경계심을 폭발시켰습니다. 결승이 아닌데 결승 같은 대결이 나오면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의심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이 둘이지? 왜 하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긴장감을 만들려면 강한 충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충돌이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오면 승부가 아니라 소모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력도 있고 팬층도 탄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칼끝 앞에 서는 순간 누가 이기든 박수는 나오지만 누가 지든 상처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방향이 패자가 아니라 퇴장자 쪽으로 편집의 신호가 기울면
시청자는 승패보다 더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빈예서가 진 것 같은데 왜 이수연이 떠난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결과가 아니라 서사를 먼저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넷째, 편집이 주는 정서적 무게가 점수보다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경연에서 공정함은 단지 점수 계산이 정확한가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정함은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호흡과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면이 특정 인물에게 유독 오래 머물고 특정 장면을 반복하며 특정 감정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건 평가가 아니라 연출이다.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됩니다. 불신이 시작되는 순간 점수는 설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규정대로입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그 규정이 사람을 살리는 규정입니까? 소모하는 규정입니까? 라는 반박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시청자들이 이미 여러 회차를 통해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한 회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대는 흔들렸는데도 보호받는 듯 보이고 누군가의 무대는 호평을 받아도 이상하게 불안한 장면이 길게 잡히고 어떤 장면은 유독 숨겨지고 어떤 장면은 유독 반복될 때 시청자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력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편집이 만든 길이 있다. 물론 실제로 제작진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청자가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그 느낌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실처럼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굳어짐이 바로 이수연이 떠난다라는 말이 먼저 퍼진 이유입니다. 사실이 먼저가 아니라 공기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수연 님과 빈혜서 님 이야기를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두 분은 단지 실력 좋은 참가자가 아닙니다. 두 분은 프로그램이 쌓아온 신뢰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빈혜서 님에게는 무대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진정성이 있고 이수연 님에게는 나이를 뛰어넘는 집중력과 절제된 기량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마음의 진폭으로 사람을 울리고 한 분은 울지 않고 버티는 힘으로 사람을 울립니다. 그러니 두 분이 마주서는 순간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아름답지만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잔인함이 승부의 잔인함이 아니라 연출의 잔인함으로 느껴지는 순간 시청자의 마음은 박수와 분노를 동시에 품게 됩니다. 박수는 무대를 향하지만 분노는 구조를 향합니다. 특히 어르신 시청자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대목,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승패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이기는 장면보다 내려오는 장면에서 인간을 보십니다. 그래서 무대가 누군가를 빛내기보다 흔들어버리는 장치처럼 보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이 더 빨리 나옵니다. 눈물은 감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소비가 됩니다. 진심은 울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의 반복 속에서는 재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시청자분들은 그 경계선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채십니다. 그래서 결승도 아닌데 왜 강제 결승을 만드느냐 라는 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참가자를 편드는 목소리가 아니라 무대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진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마다 화제성을 잡아야 합니다. 관심이 분산되면 서사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강한 충돌을 배치하고 감정선을 끌어올리고 이번 주는 무조건 봐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기도 합니다.